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건 아마 시민사회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또 이게 사회적 경제 영역과의 연대, 뭐 이런 측면을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2월달, 3월달 이렇게 하면서 대구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 상황이 대폭발하면서 시민사회도 상당히 긴장하게 되면서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또 한국 사회도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모든 영역에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4월 초에 저희 시민사회가 모였어요. 모여서 최소한 이제 그때 처음 논의는 그 1997년도 그 IMF 위기와 같이 그렇게 노동시장 유연화, 뭐 사회적 위기에, 경제적 위기에 따른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서 양극화가 확대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 게 사실은 IMF의 결과를 이렇게 떠안고 사는 사회인데, 그렇게 양극화가 이렇게 강화되고 확대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양극화 완화와 이 팬데믹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 뭐 이런 지점에서 좀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4월 28일 날 저희들이 이제 한 580개 정도 단체가 모여가지고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대책위원회 이렇게 한번 모였었습니다. 모였고, 그 전에 정부의 기본 재정정책에 대해서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대자본 위주의, 그리고 금융 위주의 대응만 하고, 실제로 서민과 노동자가 이 대응에서 소외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고요. 저희들이 이제 4월 28일 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만들 때 한 5가지 정도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말하면 이게 양극화를 완화하는 체제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라는 지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 전환해 가야 된다. 뭐 정부에서 이렇게 마지못해 그린 뉴딜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번 소위 말해서 한국형 뉴딜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 어떻게 전환해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슈화됐지만 보편적 시민권이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350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사는데, 코로나 대응 체제로 가서 소위 말해서 기재부가 이게 K방역 공식으로 만들었던 뭐 3T 플러스 그 다음에 뭐 파티스페이터로 해서 참여, 이 개념에서 보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관계없이 다 같이 방역의 대상으로서 꼼꼼하게 조밀하게 체크를 했지만, 재난기본소득 뭐 이런 분배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대상이 안 됐고, 최근에 경기도에서 대상화하는 정책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보편적 시민권이라는 부분은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사는 이렇게 다양한 외국인들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는 그런 보편적 윤리, 지구 시민의식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포용하고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서로 공감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국제연대의 강화라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의료 영역이든 노동 영역이든 이 팬데믹에 대응하는 국제연대 체제를 만들어 나가자,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네 가지 틀에서 논의를 해왔고, 그 논의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양극화 완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민주노총이 이게 좀 중점적으로 제안했던 내용들을 시민사회가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총선 때 민중당의 이슈였는데, 그걸 똑같이 민주노총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민대책위 하나의 그대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용유지정책 부분에서도 사회적 협약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부조라는 형태에서
노동 단위는 이렇게 좀 조밀하게 대응하자라는 부분과 기존에 이렇게 논의되어 왔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그 양극화 완화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그 고용유지 그리고 이렇게 전국민 고용보험 실업 부족 이렇게 세 축을 이렇게 논의해 왔고 이 세 축에 들어가지 않는 영역들이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있다라는 걸 다 아실 건데 그걸 이제 사각지대에서 각 영역별로 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의료 노동자 영역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 뭐 비정규직 뭐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또 단위별로 이렇게 그 영역화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이 팬데믹 과정에서 특히 이게 시민사회가 또 시민노동사회가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결국 이제 이게 향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렇게 대폭발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대폭발한 사회적 논의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꾸어 나갈 것이냐. 이게 팬데믹 이후의 한국 사회의 오리엔테이션, 전략적 방향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일차하고 좀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이제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 전환하자라는 건데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공세적으로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이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 향후 이렇게 포스트 팬데믹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유럽 시장에 이렇게 그 굉장히 큰 장애물, 그린라운드와 맞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 전환이라는 부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총체적 상상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지금 뭐 이렇게 꺼내놓는 이렇게 과제들도 결국은 과거에 뭐 녹색 성장이나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그 캐비넷 밑에서 꺼내들고 나와서 다시 이렇게 이걸 다시 정리해 놓는 수준 이상인가 이게 한국 사회의 이렇게 사회적 구조 전체를 근원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의 소위 말해서 그린 뉴딜이라는 지점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민사회의 대응을 놓고 보니까 아쉬운 지점도 있고 또 뭐 불가피한 능력도 있는데 이게 그 노동의 유지하는 측면을 강화하고 해 가면서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 운동을 해왔던 그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사실상 소극화되고 좀 떨어져 나간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에너지 발전소 중에 40% 이상이 석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만약 이렇게 뭐 딱 정식화하기는 힘들지만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이 석탄 발전에 기반한 조합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석탄 제로 사회가 2050년의 목표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해왔던 시민사회 중에 환경단체들 중심의 그룹하고 소위 말해서 고용유지 정책과 을 주장하는 이 흐름이 불가피하게 저는 이렇게 그 갈등 구조, 뭐 문제의식이 이렇게 다르게 드러나는 이 지점이 생깁니다. 뭐 정록의 이렇게 적대적 모습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이번 시민사회, 시민노동사회 대응에서 나타난 하나의 저는 뭐 굉장히 그 우리 사회가 만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의 한 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할 때 다 모직화하고 억압하고 있는 논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논의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속도를 가질 때, 혹은 이렇게 자본의 운동이 기술의 운동과 결합해서 그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운동의 경로가 가속화될 때, 그때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렇게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저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이게 사실은 제기되어 왔지만, 이게 코로나 전국에서 일단 이렇게 멈춰섰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본의 운동은, 그리고 자본과 기술의 연합을 통한 그 소위 말하는 포스트 휴먼 사회, 혹은 뭐 AI와 빅데이터의 시대라는 것이 반드시 속도를 가질 거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이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현 시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포스트 팬데믹 상황,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건 21세기에 인류가 상상도 못한 하나의 사실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멈춤이죠. 이게 경제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멈추었고, 뭐 락다운, 셧다운, 뭐 이런 개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전 세계가 멈추는 경험을 저희들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걸 좀 더 우리 사회적 경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 사회는 멈춥니까? 사회는 멈출 수 있는가? 라는 지점, 이렇게 두 지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멈추었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제가 보기에는 그 정중동이죠. 멈추었지만 그게 멈춤 안에 굉장히 강력한 동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정중동의 형식으로 멈추었던 경험이 있고요. 이 멈추었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한 또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인류가 공유한 장면. 그 전 인류가 공유한 장면을 제가 상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뉴델리에서 바라본 히말라야 그 산맥, 그게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베네치아에서 본 해파리가 베네치아에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아프리카의 유럽의 도시에 곰이 나타났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야생이 그 도시 안으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왔던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영역이고, 또 하나의 영역은 제가 보기엔 재밌게 본 게, 유럽에서는 자전거를 다 끌고 나왔다라는 거죠. 이건 전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기후변화 문제와 상당히 깊게 연결해서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 최소한 유럽에는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로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좀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뉴델리에서 락다운을 하니까 그 노동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건 정말 현재 이렇게 팬데믹이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멈춤이란 바이러스를 통해서 멈췄을 때 나타난 그런 사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인상 깊게 느껴지는 것은, 그 인류가 앞으로 가야 되는 보편성의 방향, 우리 욕망의 방향과 이렇게 일치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류가, 시민들이 재밌게 공감한 그 장면들이 향후 이렇게 그 한국 사회와 이렇게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사회적 경제도 이런 상상력 안에서 좀
그 앞으로의 이렇게 운동의 이제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이 저는 뭐 처음 설계될 때는 사실은 이제 사회를 이렇게 재구성하자, 사회를 재조직하자 이런 측면들로 설계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운동이 설계되고 나서 곧바로 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시장 뭐 이렇게 그 사회적 가치와 시장이라는 걸 이렇게 굉장히 창조적으로 통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 중심주의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흘러갔던 능력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일자리 창출의 보조 기능, 복지 기능의 보조 기능, 뭐 이런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이제 다루어져 왔던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게 팬데믹 국면에서 뭐 금방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시민노동 이런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대화를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유지해 가면서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정량 오리엔테이션을 다루어 나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야 될 사회에서 그 사회적 경제 조직과 영역은 어떤 사회적 의제를 꺼내들고 이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이렇게 합의와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 나가는 당사자로 자기를 이렇게 주체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사회적 기업이 이제 성장해온 역사 안에서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 너무 분절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이 사실은 100만 노동자, 100만 노동자면 10분의 1 정도를 좀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약 협동조합에 이렇게 회원 뭐 이렇게 보면 100만을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들어내는 사회적 임팩트와 이게 사회적 의제 생산 이런 부분을 그런 단위를 다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조직해서 이렇게 그 하나의 강력한 사회적 주체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분 남았죠? 마음껏 하세요. 3분 남았네요. 예.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활동을 경험하면서, 현재 이렇게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대화와 협약을 이끌어 나가는 상당히 중요한 시민노동사회를 볼 때, 거기는 이렇게 노동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구성되어야 될까라는 걸 놓고 민주노총이나 이런 영역에 상당히 중요한 힘과 대표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나 이런 경우에 어떤 이렇게 문제와 만나고 있을까? 그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그린이라는 부분은 민주노총 혹은 우리 사회가 고용이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품어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불가피한 문명의 경로로서 나오게 되는 이렇게 그 포스트 휴먼 사회, 저는 그렇게 이름 짓는다면 이 두 흐름에서 두 흐름에서 이렇게 거기에 어떤 이렇게 이 두 흐름이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한국의 노동 사회를 상당 부분에 새롭게 하거나 규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어떤 새로운 한국 사회의 이렇게 중요한 주체 대안으로 이렇게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협약에 우리가 사회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의제를 생산하고 사회적 협약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측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고용유지와 그 다음에 그 전국민 고용보험 실업 부족 이런 체제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이탈되거나 노동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유연화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노동시장, 대안적 노동시장을 요청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새로운 이렇게 그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하지 않을 때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이렇게 탄력성, 그다음 유연성, 그다음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렇게 그 거버넌스 경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유동하는 노동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해봅니다. 왜 그렇나 그러면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40대 국정까지에는 사회적 경제가 빠졌지만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00대 가대안에는 사회적 경제가 계속 들어갔거든요. 왜 들어갔느냐? 아주 이렇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적 이해지만, 일자리 창출, 노동정책의 일자리 창출의 보완적 기능이 그래도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향후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실업군이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렇게 노동시장의 이렇게 충격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정말 한국 사회에 뭔가 준비된 시스템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흡수하면서 새로운 이렇게 문명의 장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래도 지난 13년간의 사회적 실험을 해왔던 사회적 경제의 형식과 또 사회적 경제의 형식을 운영하면서 경험해왔던 이렇게 사회적 가치의 현장화라는 경험들이 새로운 이렇게 흐름들을,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저는 이렇게 현실적인 이렇게 힘이 아닌가, 이런 차원이 저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자 또한 사회적인 이렇게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또 영역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는데, 이런 영역, 또 사회적 기업 안에도 상당히 분절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보편적 해석 안에서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우리가 생산하는 정보와 의제들을 이렇게 소통하고, 이걸 우리 한국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사회적 의제를 만드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체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대화와 사회적 협약의 강력한 한 주체로서 이렇게 자기를 재해석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 진흥원에 들어가 보니까 아마 사회적 기업이 한 2,500개, 협동조합은 빠져있죠.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한 1,700개 정도 이렇게 있던데,
그 외에 마을결이나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 사회와 정치와 하고 그다음에 연대처를 이렇게 견고하게 하고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또 시민사회의 축과 또 노동사회 축과 연대하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 지금 팬데믹 과정에서 뭐 실업이 많이 생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팬데믹 과정에서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멈춰서지 않고 작동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기조가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에 이렇게 사회를 세우는 주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유하고 연대해야 된다는 주체 안에는 그 사회적 경제 영역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 그 다음에 이렇게 노동사회 영역이 이렇게 크게 사회를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 거대한 연대, 큰 사회적 연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